네, 색 보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목차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눈 709, 2020이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네, 로그 파일, 그다음에 컬러 스킨, 실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자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 매체들은 현실과 가깝게, 그러니까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생동감 있게 전해주기 위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 가장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빛이나 뭐 영화나 뭐 모든 사물을 볼 때 이 눈으로 보는데요. 이 인간의 눈은 한 뭐 몇백 가지의 이 색깔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스펙트럼이 있는 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 뭐 100만 가지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 색깔로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좀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과 709와 2020을 이해를 하셔야 이 색보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을 넘어가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지블 스펙트럼 가시광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시광선에서 중요한 것은 이 RGB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 그린, 이 블루가 이 합쳐지면은 흰색이 나오는 거 아까 보셨죠? 흰색에서 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그 색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 물감들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없으시죠? 이 초등학교 때 보면 물감들을 이렇게 칠해요. 물감들을 칠하면 이거는 이 더해지면은 이 까매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이 빛은 더해지면 하얘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흰색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인쇄와 빛은 다르다는 거를 아시고 그러면 진짜로 이 RGB가 중첩이 됐을 때 흰색으로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를 중첩을 시켰을 때 흰색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색상한 이 먼지를 색상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색종이 묻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이 붙였을 겁니다. 이게 먼셀이라는 이 학자가 최초로 이 대표적인 우리가 지각하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각, 그다음에 우리가 뇌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시각으로 볼 때 이 대표적인 색포시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색 체계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 이게 균등하지 않게 여러 가지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31년에 국제조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실 이 그 규격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죠. 뭐 CIE, 그러니까 커미션 인터넷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만들어냅니다. 왜 이것이 있느냐? 자, 보시면 국제조명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이 색들이 전부가 여기가 있는데 이것이구나.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냈죠. 여기서 X, Y 축이 있는데 이 축은 또 어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어려운 말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간단합니다. Y는 우리가 흰색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검은색과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 709와 2020이 뭐냐? 자, 보시면 지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부분. 국제조명위원회 말고 이제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이게 색공간이 아니지만 우리가 디지털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하며 렉 709와 렉 2020으로 불리게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풀 HD TV가 렉 709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울트라 HD TV가 2배 확장된 게머트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게머트의 2020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sRGB와 동일하다거나 이게 스탠다드 RGB라고 하는데 RGB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2배 확장된 개머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확장된 개머트와 그다음 여기 나오는 2020, 그러니까 렉 2020이랑 렉 709랑 금방 말씀드렸던 BT 2020, BT 709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죠. 지금 709는 여기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근데 여기 보시면 2020은 굉장히 아니 죄송합니다. 녹색. 2020은 좀 더 많은 색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709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비교를 하시고 개머트를 말씀드릴게요. 개머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색상 영역이기 때문에 넓을수록 우수한 색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스탠다드 RGB는 무엇이냐? 이게 최초에 나왔을 때 1996년도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모니터로 나타내는 색은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sRGB, 그 다음에 뭐 애플도 자기가 뭐 우리가 정의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겠다. 그 다음에 어도비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왔는데 어도비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도비의 RGB를 비교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 다르죠. 여기서 709가 표준이 됐고 2020이 표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과 지금의 이 부르는 방식과 이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애플 RGB가 여기 보시면 709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이 렉 709, BT709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어도비 RGB가 나타내는 색의 이 양들이 여기 보시면 뭐 회사의 뭐 DCI P3와 비슷한 거죠. 이 개념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습할 때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709를 기억하시면 정말 좋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 시내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 개머트를 많이 나타내는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말 많이 나타내는 것들이 이 보라색이죠. 색은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여기 Y, X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Y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검은색과 흰색의 그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넓은데 이거는 시내 카메라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네마 개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요거 시네마 개멋이 굉장히 넓은 개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새는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색과 이 검은색의 이 차이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부르는 부분에서 이 스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스탑이냐? 인간의 눈이 이 검은색과 흰색의 이 간극을 인식하는 그 스탑이 여기 보시면 인간의 눈이 24로 나오거든요. 이 24로 나오는데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실제와 같이 느낀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기기들은 실제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인간의 눈이 24스탑이라면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카메라들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고성능 DSLR 뭐 니콘이라고 돼 있고 돼 있지만 시네마 카메라 아까 보셨죠? 지금은 여기 16.5스탑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보시면 굉장히 넓었잖아요. 거의 인간의 눈을 따라잡았습니다. 아까 시네마 개멋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좋은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제가 소니를 다른 것도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소니를 먼저 예를 들면 소니 A7S2가 8비트였습니다. 그리고 소니 말고 GH5가 그때도 10비트였죠. 지금 새로 나온 소니의 A7S3가 10비트인데 지금 여기는 이 간극이 같다고 되어 있지만 보시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는 이 섬세함이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남이 현실에 대한 차이남과 똑같다는 거죠. 왜 다이나믹 레인지가 중요한지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뭐 저기 핸드폰을 촬영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HDR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HDR이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그러니까 다이나믹의 상이다,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제와 같은 부분, 현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실제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그 개발자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HDR을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한 화면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극대화시켜서 영상을 구현하는 포괄적인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게임에서 발전을 해서 그 그래픽 카드의 그 기술력이 따라오면서 HDR이 지금 이 점차 적용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기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이 HDR을 모두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개조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실 때는 우리가 나중에 색 보정을 할 거예요. 색 보정을 하면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보시면 이 왼쪽 위쪽에 있는 거는 이 미세하게 조정을 해도 그 개조가 확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래쪽을 보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이걸 개조가 좋다 나쁘다로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할 수 있는 검은색과 표현할 수 있는 흰색의 이 길이가 긴 것을 다이나믹 렌즈가 넓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다이나믹 렌즈가 굉장히 좁은데 개조는 좋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근데 밑에 보면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조가 좋고 다이나믹 렌즈가 좋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다이나믹 렌즈가 있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그로 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또 말씀드리자, 현실에 대한 부분들,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똑같아요. 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 평면입니다. 이 평면을 3D, 우리가 지금 이게 손을 한번 보잖아요. 손을 보면 이게 실제가 있듯이 음영이 있고 3D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카메라에 이 프레임을 들이대자마자 평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평면을 어떻게 현실감 있게 나타내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정말 잘 해주는 것들이 이 개조와 명암입니다.